안녕하세요. 행복한 입양가족, 해가 나는 따뜻한 사람, 해나경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좀 다룰 이야기는, 전혀 무겁지 않은데, 저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물론 지나고 나서지만, 듣는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는 입양가족이 되었나? 네, 사실 행복한 이야기인데 저는 그 시작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거든요. 입양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난임이었죠. 전 난임이었는데 그 난임이 불임 같은 난임이었어요. 두 차례의 난소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왜 자궁에 그냥 혹은 누구나 다 한두 개씩은 있다 가볍게 생각했는데 난소 쪽에도 꽤 7cm가 넘는 큰 혹이 붙었었죠. 그래서 그걸 제거를 했어요. 절제를 하고 다행히 여자 몸에는 두 개의 난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29에 결혼을 하고 임신 준비를 했는데 아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극심한 복통에 시달려서 내과를 갔는데 제게 산부인과를 가라 하더군요. 그래서 산부인과를 갔죠. 응급실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응급실에서 그냥 응급실에서 바로 수술할 거냐 아니면 입원 절차 받아서 수술할 거냐 무슨 소리냐 했더니 나머지 난소 한쪽에 더 큰 혹이 붙었었던 거예요. 예전보다.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 의사 선생님이 그 혹을 절제를 해야 잘라내버려야 임신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게 단순했는지 몰라요. 다른 병원도 갔을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네? 수술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간단히 얘기하지만 그때는 너무도 힘든 수술이기도 했고요. 음, 그렇게 난소 두 쪽을 다 절제를 하고 몸이 회복했을 때 임신을 해야 하는데, 그럼 한 달에 한 번 손님이 와야 하는데, 손님이 안 오고, 다른 분이 자꾸 오시는 거예요. 네. 그냥 자꾸 막 땀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가 또 확 식고, 이건 뭐냐. 왜 내 어머니도 아직 안 온 우리 엄마에게도 오지 않은 손님이 나에게 벌써 온 것이냐 하고 봤더니 갱년기가 온 거죠. 네, 이거 보고 너무 놀라시는 거 아닌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양속 난소를 다 절제를 하면서 난소 기능 저하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난임이었지만, 불임 같은 난임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유명하다는 난임병원을 다 다녔지만 절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 희망이 없다. 그렇다고 제가 포기할 해나경이 아니죠. 한방이 있잖아요. 한의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 같은 난소 저하, 난소 기능 저하를 겪고 계시는 분이 임신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진짜 유명한 한의원에 가서 거의 누군가의 한 달 월급치를 약값으로 한 6개월 썼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별 소식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불임 같은 난임으로 고생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쇼호스트를 24살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방송을 할 때 계속 목이 쉬는 거예요. 오랫동안 말을 해서 그런가? 근데 제가 평소 성대가 좀 안 좋아서 그래, 성대 쪽에 문제인가? 하고 병원을 갔는데 개선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던 찰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건강검진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전 프리랜서라서 회사에서 검진이 안 되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그 남편 회사에서 나이가 딱 돼서 저까지 같이 함께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보통은 검사를 하면 의사를 만나지 않죠. 나중에 뭐 이메일이나 뭐 우편으로 검사 결과 통보를 받는데 저는 이 목 초음파를 보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당장 지금 바로 큰 병원으로 가라고. 당장 가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암이 의심된다는 거죠. 예. 네?
그랬더니 이제 본인은 정확히 뭐 어떻게 진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니 빨리 큰 병원을 가래요. 근데 서울 아산병원 갔는데 보통 그런 큰 병원에서는 수술 날짜를 잡으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저 2주 만에 했습니다. 너무 급했거든요. 저는 갑상선암에 걸렸는데 그냥 혹을 뚝 떼면 되는 간단한 착한 암이 아니라 목소리 신경에 몇백 개가 정말 수도 없이 셀 수 없는 그 암세포들이 목 그 신경에 다 붙고 이미 임파선 쪽으로 다 전이가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내가 손 하나 까딱 까딱 잘못하면 목소리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송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 이렇게 그 겨드랑이 쪽으로 하는 로봇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된다. 로봇은 꿈도 꾸지 마라. 근데 내가 손으로 직접 해야지 가능한 수술이다. 해서 저는 목을 전절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목 전체를 휘감은 흉터는 마치 호러 영화에 나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주인공 같았어요. 제가 사진을 못 찍어놨는데 그때 사진 찍을 뭐 겨를도 없었고 그냥 그 거울을 붕대를 풀으자마자 펑펑 울기 바빴으니까요. 일도 할 수 없었죠. 방송에 나오는 직업인데 목에 뭐 이런 수술 흉터가 있는데 어떻게 방송을 하겠어요. 중학생 때부터 꺼왔던 제 인생의 모든 거였던 그때 당시 제 꿈, 제 일, 제 쇼호스트란 일을 한순간에 할 수 없어서 저는 불임 같은 난임으로 괴로워하는 실직한 암 환자였습니다. 수술 흉터 때문에 아무데도 나가고 싶지 않았고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때 막 손톱이 엄청 아팠어요. 손톱이 닳아가지고. 왠지 아세요? 너무 슬퍼서. 진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쓰나미처럼 한 번에, 3번의 쓰나미가 찾아오는지. 그냥 바닥을 누워서 막 울면서 하도 이게 억울해가지고 막 분해가지고 바닥을 손으로 막 긁었더니 손톱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 아유,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었죠.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항암 치료하면서 2년 동안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빛이었던 것 같아요. 빛. 왜냐면 어차피 난임이었는데, 이제 임신 가능성이 희박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난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입양을 떠올리게 됩니다. 입양? 어떨까? 남의 이야기였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였어요. 아주 어렸을 때 되게 슬픈 엄마 찾아 살말리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저도 아기 때였는데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저렇게 안쓰럽고 부모가 없이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가 나중에 나한테 찾아오면 난 내가 키워줘야지. 그냥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크게 입양에 대한 저항은 없었죠. 그리고 나서 입양에 대해서 떠올리고 저희 신랑도 처음에는 조금 긴가민가 하다가 왜냐면 제 나이가 그때 어렸으니까 좀 더 몸을 회복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도 막 생각하다 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최선의 어떤 사랑의 표현, 실천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입양을 오케이 해줬고 그래서 저희는 입양 가족이 될 준비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저에게 그 3번의 쓰나미는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어요.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우리 온유를 만날 수 없었을 거고요. 온유가 엄마 나도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면 좋겠어. 엄마 나도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얘기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온유야, 엄마는 생각도 하기 싫어.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면 우리 온유처럼 예쁜 딸을 절대 못 낳았을걸. 온유야, 그럼 다른 아기가 나왔잖아. 난 온유가 엄마한테 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지금은 엄마 배가 아팠던 게, 엄마 아기 집이 아팠던 게 오히려 감사하다니까. 그러면서 또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 온유도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입양을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난임
마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힘들어해서 결정하는 방법인 경우가 있죠. 그런데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치죠. 주위 사람들의 시선,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아이한테는 비밀로 해야 되지 않나, 뭐 공개를 해야 되나, 뭐 너무 복잡하고, 그러다가 입양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도 전에 지쳐서 그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 너무,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저는 입양을 통해서 너무 행복해졌고, 입양을 통해서 많은 비전과 메시지를 얻었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많이 성장했고, 네. 입양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 지금처럼 만족하는 삶을 못 살았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입양을 하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는 시간이었는데, 저에게 왔던 그 여러 가지의 고통, 쓰나미 같은 것들이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를 일으킨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고, 제게 엄청난 비전과 메시지를 줬거든요. 입양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 주위의 시선 때문에 이 행복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혹시 나님이나 어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치고, 나에게 왜 나만 아파야 되는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속상하시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그런 일들이 진짜로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좋은 계기의 시간, 그리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제가 너무 말씀드리기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 경험을 비춰봤을 때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입양을 만약에 결정하셨다면 입양을 통해서 큰 축복과 행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난임, 실직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해드릴 얘기가 진짜 많거든요. 그 이후로 저에게 벌어지는 파란만장한 이야기, 그리고 되게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굳이 저처럼 이렇게 힘들지 않으셔도, 저는 이 힘든 일을 겪고 그 감사를 배우고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많은 분들이 해나경 TV를 통해서 제 이야기를 통해서 힘든 건 겪지 마시고, 이왕이면 겪지 마시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원하는 바거든요. 많은 분들께 좀 힘이 되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대해주세요. 해나경TV.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모습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